이 정도 더위면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더위가 왜 이렇게 빨리 찾아왔는지 서남빛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런 뉴스 보통 7월쯤에 해드렸는데 빨라요. 이유가 뭡니까? 네, 한반도 상공을 뒤덮은 상층 고기압의 영향으로 폭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층 고기압은 구름을 몰아내고 뜨거운 햇볕을 쏟아지게 만드는데요. 예년보다 높아진 우리나라 주변 바닷물 온도 또한 폭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해, 서해 그리고 남해의 수온이 예년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습니다. 이는 육지 온도 상승에 영향을 줍니다. 예. 그런데 이런 폭염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곳곳에서 좀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지구는 계속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예. 올 여름이 역사상 가장 뜨거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 기구에 따르면 이번 달에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979년 기록한 6월 최고 기온보다 섭씨 1도 정도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역대 가장 더웠던 해인 2016년보다 더 더울 수 있을 거라고 경고를 하는데요. 이유는 해수 온난화 현상, 엘니뇨 영향 때문입니다. 미국 기후예측센터는 엘니뇨 현상이 지난달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엘니뇨 주의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 폭염이 이렇게 계속되면 특히 노약자분들 견디기 힘들어지는데 심하면 네. 사망까지도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온열 질환이라고 하죠. 보통 뜨거운 곳에 오랜 시간 노출이 되면 두통이나 어지러움 그리고 심한 피로감 등 증상을 보입니다. 그냥 더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일은 아닌데요. 이러한 온열 질환 증세가 나타나면 곧바로 대처를 해야지 그대로 두면 열사병이나 열탈진 같은 심각한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들어서 이미 온열 질환으로 1명이 숨졌는데요.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추정 사망자 1명을 포함해서 온열 질환자가 82명 신고됐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명이 늘었는데요. 특히 추정 사망자가 발생한 날짜가 5월 21일인데 지난해 추정 사망자가 발생한 날인 7월 1일에 비해서 한 달 이상 빨랐습니다. 그만큼 폭염이 일찍 왔다는 겁니다. 온열 질환이 발생한 장소는 주로 길가나 논밭과 같은 실외가 많았습니다. 예. 그러면 온열 질환 예방하기 위해서 증세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가장 좋은 건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발령이 되면 가능하면 낮 시간대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야 한다면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최대한 옷을 가볍고 편안하게 입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꼭 갈증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물을 또 자주 마셔주고 혹시라도 어지러움이나 두통 같은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곧바로 실내에 시원한 곳으로 가서 쉬어줘야 합니다. 음료 같은 경우에는 술이나 커피 그리고 탄산음료는 오히려 목이 마르게 하는 탈수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당정은 혹서기를 대비해서 전국의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여름에 또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장마입니다. 올여름 장마 예상이 되나요? 정확한 장마 시기 예측은 어렵습니다. 역대 장마 시작일을 평균값으로 내어본다면요.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는 6월 19일, 남부지방은 6월 23일, 중부지방은 6월 25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이걸로 올해의 장마를 예측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장마에 워낙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양해서 과거에 이랬다고 해서 올해 이쯤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소한 이달 말 이후가 되지 않겠냐는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20일에서 21일 사이에 전국적인 비 예보가 있는데요. 일단 이 비가 장맛비와는 관련이 없는 비 예보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남빛 기자였습니다.